뚜껑을 확 연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쏘는 거죠. 그 물로 관장처럼 이제 변을 씻어내는 거야. 그러면 거기가 터져요. 결국 장천공이 생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다 항문 쪽에는 좋지 않겠죠. 안녕하십니까, 청주 설화상 한의과 대표원장 오세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실제 환자분들을 보고 진료를 하면서 환자분들이 정말로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항문질환과 관련이 있는 변비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변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문질환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변비는 항문질환과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변비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한 3일 정도 대변을 못 봤을 때를 교과서로 말씀드리는데, 그 이상 못 봤을 때는 변보기 힘들죠. 하루나 이틀 만에 대변을 보신다 하더라도 이제 보실 때마다 힘들게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랫동안 앉아 계셔야 되시고 볼 때마다 통증이 생기고, 이런 경우도 기간과 상관없이 변비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간과 그 다음에 변을 보실 때 어떤 행위를 하실 때 어쨌든 많이 힘드시면 변비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다 항문 쪽에는 좋지 않겠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도 단적으로는 자꾸 돌출되는 치액이 생기실 수 있고, 이런 치액 때문에 출혈 같은 것도 생기실 수 있고, 이런 변비 때문에 이제 변을 힘들게 보시거나 과하게 보시거나 오랫동안 앉아 계시면서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치열 같은 게 생기실 수가 있고요. 또 이 치열이나 이런 또 항문 쪽에 상처가 계속 났을 때 관리가 안 되고 자꾸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거기 염증이 생기겠죠. 또 염증은 농양까지 또 발전될 수 있고 나중에 치료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항문 쪽 질환들, 변비나 이렇게 항문에 힘을 오랫동안 주는 행위들이 장기적으로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대표적인 항문 질환 말고도 직장 쪽에 있는 점막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직장 점막 탈출증,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문 쪽 질환과는 변비랑 뗄 수 없는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변비가 아까 3일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또 불편하게 되면 그것이 또 짧더라도 변비가 있다라고 맞아요. 말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평상시에 좀 변비가 없게끔 하는 습관이라던가 우리가 주의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보다는 식생활 생활 자체가 서구화되면서 음식이 많이 바뀌었죠. 그런 것들 때문에도 되게 많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예전에는 어떤 뭐 야채나 과일 이런 것들 좀 위주로 많이 드셨을 거고, 요즘 같은 경우 회식도 많고 또 이제 외식도 많다 보니까 육류도 많이 소비하고 또 인스턴트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이 변비를 좀 유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식생활 습관, 뭐 야채 과일 같은 거 충분히 잘 챙기셔야 되시고, 또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또 위험한 순간 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교감신경이 막 항진이 되거든요. 물을 막 이제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긴장을 하죠. 몸에서는 이제 탈수가 일어나요. 그런 환경들이 자꾸 이제 발생하는 경우, 결국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되면은 그런 것들도 변비를 좀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또 원인이 되겠고,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안 만들어주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물 같은 거. 물은 보통 이제 성인들 기준으로 해서 한 1에서 1.5리터, 뭐 많게는 2리터 물로만 좀 드시는 게 아무래도 변비 예방에 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장 운동이 잘 돼야지 대변이 잘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운동 활동 이런 부분들 좀 규칙적으로 잘 하셔야지 장 운동도 잘 활발하게 되면서 또 변도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변비가 너무 심하면 의학적으로 뭐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거나 다른 처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선 이제 식생활 습관과 이런 부분이 잘 교정이 되면은 그걸로만 해서도 이제 대변이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의학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뭔가 더 드려야 되는데, 유산균과 뭐 식이섬유, 차전자피죠, 이런 부분들을 드시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결국 약을 먹어야 되는데, 변비약이죠. 변비약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마그밀이나 뭐 듀파라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장운동 항진시키는 그런 약들도 있거든요. 이런 약을 쓸 때 보면은 단계적으로 하루에 3알 먹을 거를 4알, 6알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A랑 B를 조합할 수도 있고, A랑 B랑 C랑 조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같이 복합해서 드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는 원장님과 상의를 해봐서 환자분한테 맞는 약물 치료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심한 경우가 있어요. 변비가 굉장히
심해서 이게 장에 콱 막히는 경우, 정말 잘 안 나오는 경우는 관장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병원에 와서 실제 의료진들이 관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약국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사서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진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어떤 의학 상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관장을 하니까 잘 나오니까 몇 달째, 몇 년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항문이 이게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관장을 하지 않으면은 변을 못 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은 변비가 있으셔가지고 살짝 하는 게 아니라 항문을 확 연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쏘는 거죠. 그 물로 관장처럼 이제 변을 씻어내는 거야. 또 그렇게 하셔야지 변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것도 또 이제 습관화 되면은 이제 이거 없이 못 보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못된 정보나 내용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되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실 때는 그 의료진과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대장문외과를 꼭 방문하셔야 되시고, 아주 극적인 얘기는 이게 변비가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관리를 안 하시다 보니까 숙변성이라 그래가지고 변이 계속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배출이 안 되고 장에 계속 이게 쌓여 있단 말이야. 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따지면 우리 드시는 음식 중에 보면 곱창 있죠. 곱창이 보면 결국 안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얇은 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변이 계속 이렇게 차여 있어, 딱딱하게. 그러면은 이런 그 얇은 대장이나 그런 점막 자체가 혈액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꽉 잡고 있으면은 피가 안 통하면서 이제 괴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장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터져요. 결국 장천공이 생기고 숙변성 천공이 생기면서 이제 복막염이 생기고, 그거는 응급수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보면은 이제 대변 때문에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병원에 있을 때도 응급실로 오시는 환자분 계시거든요. 정말 응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쪽에 그 변이 꽉 차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변이 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장 밖에 피부 아래 이렇게 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씻어주고 다 해결을 해줘야지 환자분이 사실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때는 또 이제 수술하고 나서 그 장을 터졌다고 거기를 잘라내고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때는 장루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수술도 굉장히 커지고 위험한 순간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변비 때문에도 관리가 안 되시고 위험한 상황 됐을 때는 이제 수술까지도 가실 수 있는 상황이 생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좀 잘난 체하는 친구들 보면 네 똥 굽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끼리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냥 둘 게 아니네요. 대장문 질환과 환자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청주 서울아산해과 대표원장 오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